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 SQL 문제라고 해서 이거 하나 띄워놨거든요. 링크 눌러보시면 프로그래머스에서 MySQL 레벨 1 문제들 풀 수 있게 링크 걸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주말 동안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다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구글링 해보시면서 안되겠다,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주말 동안에 확인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릴 거니까, 이거는 뭐 수업에서 따로 다루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걸 배웠기 때문에 풀 수 있어요.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공해 드린 거고,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말 동안에 시간 많을 때 한 번씩 해보시고. 레벨 1만. 아니요, 그 레벨 1 다 하고 괜찮으면 레벨 2, 3 다 넘어가면서 해보세요. 근데 뒤로 가면 좀 어려워지긴 해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뭐 사실 구글링 하다 보면은 인간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죠. 구글링을 여러분 이거 풀 때 답 찾아보라고 막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프로그래머스의 이 문제라고 구글에 치면 답 나올 거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들어갔을 때 얘를 보고 내가 여기서 뭘 모를까, 뭘 몰라서 지금 이걸 모르는 걸까 하고 문법이나 이런 걸 검색해 보시는 건 오케이인데, 문제 자체를 검색하시면 답이 나오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쯤 주말에 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가 만들던 프로그램으로 올 건데, 자, 제가 뭔가 파일들을 좀 막 추가를 할 거예요. 몇 개 추가를 해서 세팅을 좀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추가하는 파일과 이런 세팅들, 얘네들이랑 똑같아요. 막 근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세팅 다 하고 나서 적용하면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돼 있길래 이게 이렇게 되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막 혼자 열심히 막 파악하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처럼 제가 구글에 있는 거 플러스 저희 상황에 맞게 조금 수정을 해서 적용을 시켜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먼저 추가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것도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안 나왔구나. 그리고 이거 제가 다 옮긴 거 커밋해 드릴 거니까 그때 가져가서 적용시키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파일 3개를 추가를 했고요. 패키지를 좀 나눠서 추가를 했는데, 이게 됐고. 자, 제가 지금 좀 전에 추가한 이 3가지 파일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코드를
좀 간결화 시킬 거예요. 구조도 좀 바뀔 거고요. 좀 간단하게 모습을 바꿀 건데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 보시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 거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막 엄청 이해할 필요까지도 없고. 지금 우리 거 프로그램에서 앱이 시작했을 때 DB에 처음 접속을 하게끔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명령어 입력 받은 다음에 안에 타고 들어오면 쿼리문 만들고 보내고, 에러 있으면 캐치해 줄 거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를 좀 바꿀 겁니다. 얘를 안 쓸 거예요. 지금 우리가 SQL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쿼리문 저장해서 날렸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추가해 놓은 이 Secure SQL이라고 하는 얘랑 이 dbutil이라고 하는 얘 두 개 활용해서 저 역할 대신할 거예요.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자, 지금 제가 한 거는 방금 제가 추가했던 이 Secure SQL이라고 하는 얘 객체 만든 거죠. 얘 객체 만든 거고요. 그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SQL이라는 변수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를 써서 이 안에 우리가 날리고 있던 쿼리를 세팅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좋은 점은 이제 띄어쓰기, 여기 한 칸 띄어쓰기 안 하면 쿼리문 붙어가지고 원래 문제 생겼었잖아요. 얘를 떼도 돼요 이제. 왜냐면 저 append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대신에 쉼표 같은 거는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쿼리문을 좀 복사해 갖고 왔는데, 이거 저번에도 그렇고 어딘가에서 복사해 갖고 올 때 우리 역슬래시 생기면서 막 RN 이런 거 생기는 거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냥 복사했더니 생겼잖아요. 이거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제가 수업 페이지에 하나 올려 드릴 테니까, 나는 저렇게 복사해 갖고 왔더니 자꾸 역슬래시 생기고 이런 거 불편하다 하면 해결법을 제가 하나 여기다 공유를 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클립스라고 되어 있는데 STS도 결국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거 보고 따라 하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귀찮아서 그냥 따로 건드리진 않고 지나갈 겁니다. 자, 쿼리문을 이제 짰어요. 원래 날리고 있던 쿼리 그대로죠. 근데 보면은 제가 이 변수 쓰는 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얘를 좀 바꿨죠. 다 끝까지 안 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방식을 쓸 거예요. 이 Secure SQL 안에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 얘 실제로 만들어 놨겠죠?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니까. 자, 얘가 append 안에서 이 자리에 온 변수를 이 물음표에 치환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비슷한 거 많이 써봤어요. 프린트 F, 시스템 아웃 프린트 F 할 때 그 서식 지정자 %d나 %s 자리에 뒤에 오는 변수들 치환되어 들어갔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이 물음표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들어갈 때 얘 문자열이니까 따옴표 붙었었잖아요. 얘는 알아서 붙게끔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쓰면 돼요. 똑같은 쿼리문을 날려줄 겁니다. 얘가
세팅을 한 거고, 그리고 얘를 가지고서 이제 실제로 이를 커리문을 날려줘야 되잖아요. 얘는 세팅을 하기 위한 거고, 세팅을 하고 나서 날릴 때 dbutil 클래스에 있는 insert라고 하는 애를 쓸 거예요. 이것도 만들어져 있겠죠. dbutil 안에 insert, 여기서 봅시다. 들어가면 얘가 스태틱 메서드이기 때문에 객체화하지 않고 그냥 클래스한테 호출한 거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 뭐 막 써있는데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근데 비슷해요. 우리 prepared statement랑 result set 해놓고 쿼리 날리고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에러, 예외 처리할 때 exception 첫 번째 캐치, 이 SQL 에러 exception 제가 아까 추가했던 이 클래스죠. 얘는 이제 exception에서 하나 일부를 처리해 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놓은 거고, 이 dbutil 안에 얘가 실제로 사용이 되면서 예외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몰라도 돼요. 이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써야만 하는 거는 여기 인자가 지금 두 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콘과 SQL. 이 SQL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세팅한 쿼리문이죠. 이 쿼리문을 실제로 인설트에 들어가 봤을 때 얘가 날려줄 거예요. 우리 execute 업데이트 원래 날리고 있던 거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쵸? 얘가 실제로 날려줘요. 그러니까 역할을 원래 앱이 직접 DB에 직접 붙고, 그리고 나서 쿼리문 직접 조립하고, 그 쿼리문도 실제로 직접 날렸어요. 근데 그걸 이제 dbutil한테 맡긴 거예요.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코드를 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냥 이 안에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기능들은 뭐 딱히 잘 모르셔도 되고 그냥 사용법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용법도 실제로 나중에 안 써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능들, 더 추가적으로 기능 만들 때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세팅을 한 거고. 자, 이렇게 날리게 되면 이 insert 얘가 리턴 타입이 있네요. int 뭔가를 리턴을 해줘요. 얘는 뭘 리턴을 해줄까요? 얘는 지금 우리 write 기능이죠. 제가 이 last article id 이거 문제 있는데 나중에 바꿀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얘가 내가 지금 추가한 글에 번호를 가져와 줄 거예요. 아이디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있길래 그게 가능해? 라고 이걸 까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면은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제 까볼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아이디를 리턴해 줄 거기 때문에 아이디 변수 하나 만들어서 담아 줄 건데, 여기 중복되고 있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같은 변수 이름,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 거고요. 밑에 있는 얘도 지울 거예요. 이 아이디를 활용해서 몇 번 글이 생성되었는지 보여주는 거, 이러면 문제없이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를 빼야 돼요. 이것도 빼야 되겠다. 이것도 빼고, 이 pstmt 있죠? 이거 우리 처음에 접속할 때 얘도 계속 공통으로 쓰니까 밖으로 빼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쓸 거라 얘는 이 안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위에 위치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 뺄 거고요. 그리고 얘를 뺐으니 이제 맨 밑에 있는 이거 자원 끄는 거, 얘도 필요가 없겠죠? 이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이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럼 중간중간에 뭐라고 하고 있는 거는 다 얘로 바꾸면 뭐라고 안 할 겁니다. 이제 어차피 여기서도 execute query 대신에 사용될 그 dbutil에 있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거 쓰고 나면 알아서 이 자원 만들어서 쓰고 자원 끄는 것까지 얘가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또 수정을 해 나가 보자면,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일단 좀 간단해졌죠? 역할을 여기로 밀어놨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쿼리만 만들고 이 쿼리를 날리는 건 얘가 하는 거다. 날렸을 때 어떤 결과가 필요하면 받으면 되고, 받은 걸 사용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변화를 줄 겁니다. 얘를 아이디 말고 딴 거 받아올 때는 또 항수 만들어야 되나? 위치에다가? 아니요.
이 여기가 함수가 되게 많아요. 지금 select row, select rows, 그리고 select row int value, select row string value, select row boolean value, insert, update, delete까지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있어요. 또 뭐 추가로 뭘 만들어야 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스트링으로 다 받아올 수 있는 나머지 그 리스트 같은 거 할 때요. 네. 그거는 또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건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리스트. 이제 라이트 기능 이거면 끝난 거예요. 쿼리 조립했고 날리고. 그러면 이 나머지 일들은 얘가 다 해줄 거예요. DB 유틸이. 그래서 얘가 할 라이트 기능은 끝났고 이제 리스트 기능 가볼 건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이 리절트 셋 필요 없고요. 트라이 부분 필요 없어요. 파이널리까지 다 주서. 그리고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객체 하나 일단 만들어야겠죠? 얘는 스태틱이 아니니까 만들고 SQL에 append 해서 여기다가 쿼리문을 세팅을 해줄 건데 리스트는 조회하는 쿼리이기 때문에 넣어주고 from article 넣어주고 그리고 order by id dsc 이것도 넣어주고 자, 여기에 마지막에 이 세미콜론은 없어도 돼요. 이것도 알아서 잘 해줄 겁니다. 일단 쿼리 세팅했죠? 그럼 이제 이 쿼리 날려줘야 되죠. 리스트에서는 날릴 때 일단 우리가 리스트를 보겠다, 셀렉트 리스트 했다, 아니야 아티클 리스트 했다 그러면은 이 쿼리가 DB에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 쿼리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죠. 그렇죠?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드렸을 때 맨 위에 셀렉트 로우가 있고요, 셀렉트 로우스가 있어요. 얘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줄만 넣어주면 여러 줄. 네, 딱 그거예요. 얘는 한 줄짜리 데이터 가져올 거고요, 얘는 여러 줄짜리 데이터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복수개인 S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려면 맵이라고 하는 거를 살짝 알긴 해야 됩니다. 맵 혹시 아세요? 딕셔너리 네, 맞아요. 비슷한 건데 예, 자바에서 맵 쓰는 거 해본 적은 없으시죠? 아마 기초 언어 자바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리스트, 객체, 배열 할 때 어레이 리스트만 제대로 사용을 해봤잖아요. 실제로 맵은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별로 없으실 텐데 이 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일단 쿼리문 만들어 주는 것까지 오케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부터 이제 맵이 쓰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얘가 리스트라고 했을 때 이 리스트 안에 어레이 리스트가 있죠. 그쵸? 이것까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 실제로 만들 때 리스트 제너레이트 변수 이름은 new 어레이 리스트로 하잖아요. 둘이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에 타입과 실제로 객체 만드는 타입이 달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거였고요. 이렇게 들어있고, 근데 제가 지금 리스트보다 더 큰 원을 하나 그렸잖아요. 얘는 컬렉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컬렉션은 뭐 표현하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 자바 안에 내장되어 있는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리스트 딱 배울 때 처음에 했던 얘기가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객체도 그렇고 리스트 같은 것도 결국 다 객체잖아요. 이 객체들은 우리가 단수 하나의 데이터를 다룰 거면 변수를 쓸 텐데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이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자바라는 언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쵸? 그쵸? 우리가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려면 필요한 데이터의 개수만큼 변수를 만들어서 써야 되고
그 변수들을 하나하나 다 넘겨줘야 되니까. 그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능들만 단편적으로 봐도 우리가 예전에 라이트에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고 뭐 글 번호, 날짜, 제목, 내용 이런 것들 아티클로 조립해서 한 번에 넘겼죠. 아티클스에 한 번에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티클이라고 하는 객체를 못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 ID, RGDate, 타이틀, 바디 변수를 다 따로 넣어야 돼요. 다 따로 넣고 다 따로 보관을 해야 돼요. 이거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하고자 만들어진 게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었는데, 이 다수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이 객체의 개념에 어떻게 보면 이 리스트 같은 것들도 이제 가장 먼저 객체 배울 때 우리가 배열 배웠잖아요. 이 배열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순서가 있는 애들이죠. 그렇죠? 이 배열로부터 나왔던 그 개념, 다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루고 순서가 존재하는 그런 객체의 방법, 그거의 꼭대기에 있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리스트, 배열 뭐 이런 것들은 다 컬렉션 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클래스의 꼭대기에 누구 있다고요? 오브젝트 있죠. 모든 클래스의 꼭대기에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얘도 그 오브젝트 밑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인데, 이 배열의 개념, 리스트의 개념에서 순서가 존재하는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객체의 꼭대기는 사실 얘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높은 오브젝트가 있지만 근데 이제 이 개념 안에서만 보면 그 꼭대기는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애가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로부터 리스트도 나오는 거고요, 어레이 리스트도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이 배열 개념이 아니라 이제 맵이라고 하는 얘인데, 이 맵은요, 이제 제가 여기다 원을 따로 그렸잖아요. 이 안에다가 안 넣어놓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따로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맵은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루는 객체가 컬렉션 안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컬렉션을 뿌리로 가지고 있다면 이 맵은요 순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넣기에는 좀 애매한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검색을 좀 해보고 이미지를 찾아봐도 보통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약간 다른 존재기는 해요. 근데 결국 얘든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컬렉션은 이제 순서를 가지고 있는 애다 보니까 맵이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좀 그림이 맞지 않아서 밖에다 그렸는데, 이제 이 컬렉션 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리스트 말고도 뭐 셋도 있고요, 또 뭐 퀴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가지 막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얘를 사용을 했던 거고, 그리고 얘가 제일 많이 쓰여요, 리스트 안에서 얘랑.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뭐 필요할 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 쓸 일은 별로 많지 않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맵이라고 하는 얘는 진짜 간단해요. 얘도 똑같아요.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객체 똑같은데, 얘는 우리가 이거 한번 봅시다. 어레이 리스트, 각각 방 번호가 부여받죠. 순서가 있잖아요. 그쵸? 이 인덱스라고 하는 순서를 가지고 방 번호를 부여받죠. 맵은 비슷해요. 이 맵은요, 인덱스랑,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똑같은 개념으로 보긴 어렵지만 어레이 리스트 안에서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게 맵에도 있어요. 단 얘는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냐, 얘는 키라고 하는 고유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 안에 만약에 뭐 1번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 꺼내겠다 하면은 어레이 리스트 이름이 아티클스라고 했을 때 아티클스 뭐 1번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 꺼낼 수 있죠. 가능하죠. 얘는 만약에 이게 아티클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get 해놓고 인덱스 번호 쓰죠. 이게 사실 맞죠? 어레이 리스트는 아까 건 배열이고. 자, 그러면 맵은 as.get 해놓고 여기다가 키 넣어줍니다. 그럼 이 키로 이루어진 이 방에 들어있는 값을 리턴해줘요. 이게 다예요. 맵은 리스트랑 다른 점, 순서가 있는 리스트랑 순서가 없는 맵이 다른 점은, 순서가 있는 애들은 인덱스라고 하는, 우리가 일부러 부여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자동으로 부여되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 이 인덱스가 부여를 받으면서 이 인덱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꺼내오고 수정하고 이런 걸 하는데, 맵은 그 인덱스 대신 키가 있다. 그리고 이 값은 밸류니까 이제 맵을 말할 때 키랑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1대1로 매칭되어 있는 세트고요. 해당하는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한 개씩 존재하게 됩니다. 이 한 개라고 하는 건 단수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 밸류를 객체로서 가져도 돼요.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키랑 밸류가 하나씩 1대1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키라고 하는 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불편한 거는, 얘는 우리가 인덱스를 직접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밀어넣으면 는대로 갖다 쓸 수 있죠. 얘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키를 직접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데이터를 넣을 때. 맵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키를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이 키는 이 데이터를 꺼내오기 위한 방 이름이잖아요. 이 키가 자동으로 부여된대요. 만약에 인덱스처럼 0번 1번부터 해갖고 쭉 들어간대요. 그럼 얘랑 다를 게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차별화가 된 게, 이제 파이썬 배워보신 분들은 딕셔너리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왜 지금 배웠냐면, 이 리스트를 할 때 이제 이거 쓸 거거든요. select rows. 이게 여러 줄 데이터 가져오는 건데, 셀렉트를 해서 여러 줄을 가져올 거야 하는 건데, 여기 타입이 뭐예요 지금? 리턴 타입이? 자, 얘는 리스트 맵이에요. 우리가 자 이거를 이렇게 쓰면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타입인데 그 리스트는 아티클밖에 못 가진다죠. 똑같은 거예요. 리스트 안에 제너릭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네, 딱 그거예요. 리스트인데 맵밖에 못 가지는 리스트인 거예요. 딱 그겁니다. 리턴 타입이 리스트 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리스트 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리스트 맵으로 리턴 타입이 되어 있고, 그럼 리턴을 실제로 이 타입으로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보여드리죠. 이름을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 앞에 article list map이라는 변수 앞에 타입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 select rows가 뭘 리턴해 준다고요? 리스트 맵 리턴해 주죠. 그럼 우리가 이 결과를 받을 변수가 타입이 이게 아니면 타입 미스매치 날 거잖아요. 리턴 해주는 값에 맞게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리스트 맵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우리 뭐 맵이 어렵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자, 저는 지금 이걸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리스트 맵이죠. 리스트가 있어요. 3칸짜리 방이 있다고 해봅시다. 0번, 1번, 2번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뭐라고요? 맵이죠. 이 맵은 키랑 밸류로 이루어진 복수개의 데이터 다룰 수 있는 객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안에 뭐 키가 예를 들어 id다. 그럼 그거랑 매칭되게 뭐가 값이 들어있을 거고, 뭐 또 reg 데이트다. 그거랑 매칭되게 값이 들어있을 거고, name이다. 또 매칭되게 값이 들어있겠죠. 반복문 돌렸어요. 리스트를 한 번 반복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여기다 넣어주겠죠. 이건 형상된 포문이니까.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맵이니까 당연히 하나씩 넣어줄 때는 맵에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맵으로 한 거고요. 이거 우리 어레이 리스트 아티클스 까볼 때도 아티클스 안에는 아티클이 들어있으니까 아티클 타입의 아티클 변수 땡땡 그럼 아티클스 포문 돌리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리스트 안에는 맵이 들어있으니까 맵으로 만들어서 넣어준 거고. 이렇게 하는데 했더니 이제 그 반복문이 돌 때마다 아티클 맵에 어떤 맵 데이터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티클스에 추가할 건데 어떻게 추가해요? 객체 만들어서 추가하는 거죠. 왜냐면 아티클스가 제너릭이 아티클이니까 이 아티클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티클로 얘를 만들어서 넣어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이런 생성자 없으니까, 그쵸? 이런 생성자가 없으니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걸로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아티클 맵을 받아서 아티클로 조립하는 과정을 할 건데, 일단 아티클 맵에 담겨져 온 데이터를 이 아티클이 받았을 때 아티클로 재조립을 하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변수의 값을 세팅해 줘야 되죠. 얘네는 왜 퍼블릭 없지? 그렇기 때문에 this id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생성자 여기서 받아온 값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변수 공간에 값을 세팅하겠다, 그거 한 거잖아요. new 할 때 생성자 실행될 거고, 생성자 실행되면 이 안에 값이 채워진 상태로 아티클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걸 해줄 거냐면 아티클 맵에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써서 get 할 건데, 여기 보면 인자를 뭘 원해요? 얘네 키를 원하죠. 오브젝트 키. 그래서 이 안에다가 id 라고 하는 키를 넣을 거예요. 근데 이 키는 왜 id냐? 자, 다시 이거는 써버리고 이거 가져와서 데이터에 날려놓고 한 2개만 넣어놓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아티클 리스트를 했을 때 어쨌든 이 쿼리 뭐야 어디갔어? 이 쿼리가 날라가고 이 쿼리가 실행된 결과를 지금 얘가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얘 쿼리가 실행되면 이거죠. 이거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했을 때 결과가 리스트 리스트 맵 형태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일단 데이터가 2줄이에요. 한 줄, 2줄. 근데 우리 이거 한 줄씩 압축돼서 들어온다고 했죠. 자, 2개니까 리스트고요. 리스트가 있으면 지금 방 2개 있는 거예요. 0번 방과 1번 방.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맵을 받고 있는데 이 한 줄 컬럼 몇 개? 5개. 컬럼 5개짜리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파일 5개 들어있는 압축 파일이 이 맵에 담겨서 온 거예요. 이 맵을 까보면
이 안에 id 컬럼에 1, reg 데이트에 이거, 업데이트 데이트에 이거, 타이틀에 이거 들어있겠죠. 이때 맵의 키가 되는 부분이 얘 컬럼들입니다. 이 컬럼의 이름이 키로 세팅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맵을 통해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올 때 이 컬럼 이름이 각각 데이터의 키로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서 우리가 아티클 객체 조립할 때 이 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우리 컬럼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여기서도 했었어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리절트 셋 해서 get int 해놓고 여기다가 컬럼명 넣었잖아요. 그쵸? 이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맵을 통해서 받아오면 이 컬럼명이 그 해당 맵에, 그 데이터에 그 밸류의 키가 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깔 때, 다시 압축을 풀면서 깔 때 키를 컬럼명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다 세팅을 해줄 건데, 키도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 키란다, 컬럼명을 변수명이랑 똑같이 짓는 게 안 헷갈린다 했잖아요. 이 컬럼명이 사실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런 키도 되고요, 우리가 사용할 실질적인 이름이 되다 보니까 컬럼명을 지을 때도 웬만하면 변수랑 맞춰서 짓기도 하고 컬럼명에 맞게 변수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 안 되죠? 데이터를 꺼내 올 거예요. 근데 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면 얘 뭐라 그래요? 그냥 타임 미스매치, 오브젝트는 인트가 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의 꼭대기에 있으니까 사실 가능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상속 내려받는 과정 안에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오브젝트라고 하는 건 지정된 타입이 없는 거거든요. 스트링도 가능하고 인트도 가능하고 플롯도 가능하고 다 돼요. 오브젝트 타입의 변수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도 다 돼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브젝트 타입에 테스트 변수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문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뭐라 안 하죠? 이거 문자잖아요. 숫자 넣어봅시다. 뭐라 안 하죠? 실수 넣어봅시다. 뭐라 안 하죠? 다 돼요. 다 되는데, 자, 우리가 맵이 키랑 밸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맵 선언할 때 보면 지금 여기 꺽쇠 안에 들어가는 게 원래 제너릭이잖아요. 이 제너릭 부분이 이 데이터만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지정하는 거였죠. 여기에 지금 뭐 들어가 있어요? 스트링이랑 오브젝트 들어가 있죠. 근데 맵은 뭐랑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키랑 밸류. 그러면 누가 키고 누가 밸류일까요? 그쵸. 스트링은 키에 타입을 지정을 한 거고요, 오브젝트가 실제 밸류에 타입을 지정을 한 거예요. 이 밸류를 오브젝트로 지정한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저 맵에 있는 제너릭 오브젝트 부분을 스트링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거 못 와요. 이게 인트잖아요. 얘는요 데이터 타입이죠. 이것도 못 와요. 얘는요 스트링이죠. 이런 애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뭐 정수가 넘어오든 실수가 넘어오든 날짜가 넘어오든 문자가 넘어오든 상관없이 일단 다 받을 수 있게 만들려고 우리가 맵의 제너릭을 오브젝트 밸류 부분으로 오브젝트로 세팅을 한 건데, 자, 그럼 키는 왜 스트링이에요? 키에도 오브젝트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키는 얘였죠. 이 컬럼명으로 세팅이 된다고 했죠. 이 컬럼명들은 그냥 문자로 봐도 되죠. 그냥 문자로 인식하고 사용돼도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문자예요, 얘네는. 컬럼명은. 그래서 맵을 쓸 때 실제로 이 제너릭을 제일 많이 써요. 스트링 오브젝트.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직접 밀어넣는 맵을 만들려고 할 때도 키는 우리가 만들죠. 보통 문자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스트링 오브젝트를 제일 많이 쓰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브젝트가 아닌 다른 제너릭을 써야 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맵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스트링과 오브젝트라는 그 제너릭을 사용해서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밸류를 오브젝트에다가 꽂았어요. 그래서 갖고 왔죠. 맵이 키랑 뭐 아이디에 어떤 값, RG에 어떤 값 해서 가져왔잖아요. 이게 리스트에 담겨 있는 거고, 이렇게. 그쵸? 자, 얘는 오브젝트니까 어떤 데이터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디에 넣으려고 해요? 네, ID 변수는 int니까 int에 넣으려고 해요. 이때는 형변환을 해서 넣어야 돼요. 왜냐면 자바가 판단했을 때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 이 데이터 들어온 이 오브젝트가 실제로 int가 맞는지 아닌지 얘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는 int가 맞지만, 우리가 id 컬럼에는 int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이걸 넘겨 받았으니까 int가 맞지만, 자바가 판단할 때 스스로 거기까지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오브젝트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1 넣었어요. 문제 없죠? 자, 여기서 int 테스트 1 여기다가 테스트를 넣으려고 하면 뭐라 해요? 어이구. 괜찮으세요? 이거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오브젝트는 int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타입을 쓸 때는 어떤 데이터든지 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다른 변수에 옮기려고 할 때나 이럴 때 형변환을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형변환을 해주면 뭐라고 안 해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형변환을 다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형변환을 해주면 생성자 문제 없죠? 그리고 지금 이 3개짜리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지워버리고, 얘도 아마 필요가 없긴 할 텐데 일단 잠깐 두고, 자, 우린 이 생성자를 통해서 이 new 아티클 했을 때 받아온 아티클 맵 데이터베이스에서 넘어온 압축 파일을 여기서 압축을 풀고 다시 변수에 세팅해 주는 거예요. 아티클 객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 결과 아티클스에 추가를 할 거고, 추가를 했으니까 이 밑에 있는 게시물이 없습니다. 혹은 보여주는 거, 아티클스 까서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 추가했으니 문제 없겠죠.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만큼 아래 리절트 셋에 담아서 막 반복문으로 돌려가며 하나하나 세팅해 가며 넣었던 이 작업을 앱이 다 하고 있던 거를 지금 이제 얘가 엔간한 거 다 해줄 거고, 그 다 해준 거에서 이거 하나만 추가된 거죠. 압축 푸는 과정을 이제 DTO로 넘긴 거예요. 객체 만들어질 때 압축 풀어서 세팅해서 객체 만들어라 로 역할을 넘겨준 겁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기능도 해결이 됐고, 지금 테스트를 해보면서 하면 좋은데 얘네가 없어서 뭐라고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SVP 끝날 거고, 얘는 누구 거야? 아, 와일까? 됐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 정도 하고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2개 들어가 있는데 이거 다시 초기화하고 라이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글 쓰여졌고요. 2번 글 잘 쓰여졌어요. 아티클 리스트 하게 되면 뭐라고 하죠? 이거 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코드상에서 문제가 크게 있진 않아요. 앱상에서는. 이유를 까보면 얘 뭐라 그러는 거예요?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캐스트,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캐스트? 네, 형변환 문제입니다. 이게 왜 형변환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우리 원래 리스트 할 때 지금 여기서, 여기가 아니고 잠깐만, 아까 지웠구나. 리스트 할 때 그 RS 리절트 셋에 담아온 거 돌려서 깔 때 날짜 데이터 그냥 스트링으로 받았죠.
거기선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짜 데이터 날짜인데 너 지금 스트링으로 세팅해? 이거 안 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트 타임으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스트링이 아니라 local date time. 이게 우리가 지금 자바를 고버전을 쓰고 있어요. 자바 버전이 올라가면은 이제 이 날짜 데이터 할 때 이거를 좀 깐깐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옛날 버전에서는 아마 상관이 없었을 건데 여기서는 바꿔줘야 되고요. 평균한 또한 마찬가지로 그 타입으로 해줘야겠죠. 여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도 타입이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또 바꿔주고, 얘는 그냥 지워버리죠. 얘 필요 없어요. 이거면 돼요. 우리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타입을 바꿔놓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지금 우리 게시글 2개 있죠. 이 상태에서 별 라이트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선분글 잘 나오네요. 우리가 원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아이디 문제도 해결이 됐죠. 그리고 리스트 잘 나오죠. 우리가 리스트를 꺼내오는 과정을 좀 바꿨습니다. db util이라고 하는 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수정을 한 상태고, 했기 때문에 코드가 좀 간결해지면서 역할 분배가 딱딱 이루어지고 그 역할대로 수행을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럼 얘가 select row 쓴데 select row 만약에 디테일 기능을 만든다 라고 하면 간단하겠죠. 이거 리스트 빠질 거고, 여기 애초에 select row가 데이터 한 개짜리니까 맵밖에 없잖아요, 리턴 타입이. 그러면 이거 비슷하게 하는데 리스트 대신 맵으로만 변수 하나 만들어서 select row 실행시킨 결과 받고, 그 결과 아티클스에 이 아티클에서 넣어버리면, 뭐 혹은 그냥 그걸 그대로 보여줘 버리면 디테일 기능 끝나죠. 우리가 이미 많이 해본 기능 로직이고 그 흐름은 똑같아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만 추가가 된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서 쿼리문을 날리는 이런 것들 이미 다 해봤죠. 그리고 나서 구조를 변경하고 있는데 사실상 얘는 뭐 하는지 막 엄청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까볼 필요가 없다고 했고, 구조만 잘 맞춰서 써주면 이런 거 하는 것도 문제 없겠죠. 그쵸?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모디파이를 한번 해보시게 시간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안 드렸는데, 자, 이 여기 지금 db util에 있는 메서드 실행할 때 con이랑 SQL 날리잖아요. 여기서 이 SQL은 얘고 이 con은 누구겠어요? 네, 맨 위에 만들어 놓은 이거겠죠. 이 con. 이 con은 뭐 담고 있다고 했죠, 제가? 접속에 관련된 정보랑 접속 여부 이런 걸 다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접속을 얘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con. 얘한테 get connection 연결해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con 여기서 그대로 쓰죠. 이걸 만약에 con을 기능마다 con을 새로 만들었고 새로 했으면 얘도 똑같이 기능할 때마다 연결을 새로 시도할 텐데, 우리는 기존에 한번 연결한 이 con을 가져다 쓰니까 새 연결 안 하고 그냥 계속 한번 연결된 상태로 쿼리문만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메서드를 까보면 얘가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커넥션 타입의 그 매개변수를, 그리고 SQL도 받고, 이거 가지고 세팅했고, 이거 우리 원래 풀어서 이거 db util 추가되기 전에 여기다 풀어져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뭐 이런 거 뭐 잘 모르겠는 거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업데이트 똑같아요. 비슷한 거 하고 있어요. 여기서 execute 업데이트 하고 있고, 여기 affected lows라고 하는 얘는 그 우리 쿼리 날리면 지금 이런 거 한번 날려볼까요? 이거예요. 이거 영향받은 줄수 그건데, 얘도 사실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보면 업데이트 메서드 실행하라고 하고 있죠. 그럼 결국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둘 다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고, 일단 리스트까지 확인을 했으니 틀리고 붙이고,
얘를 주석을 걸어서 이 상태에서 제가 커밋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제가 추가한 이런 파일들 똑같이 세팅하시고, 이거는 뭐 없는 파일 만든 거니까 패키지랑 클래스로 만들어서 똑같이 세팅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모디파이 기능 한번 이 방식대로 살짝 수정을 해보세요. 일단 커밋을 해드릴게요. 자, 수업 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가져다가 본인 거에 적용하시고 모디파이 기능까지 해보시면 되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20분, 네, 20분부터는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